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돌연 집권여당 7.23 전당대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. 우선 문자가 오갔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됐고 향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인데요. 이와 관련해 장해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무시당한 건 한 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일주일 정도에 5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라는 것인데요. 같은 공격의 한동훈 후보 측의 대응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.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일리 베스트 빈앵커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카톡 등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었지만 읽지도 않고 답장이 없는 상태이거나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일십 중에 어떤 게 더 기분이 나쁘신가요? 제가 참 예민한 부분이죠. 우선 상대가 읽지도 않고 답장이 없는 상태의 경우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이 지금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쁜 상황이거나 잠이 든 수면 상태이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. 그러다가 그 시간, 즉 메시지를 읽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이 다른 쪽으로 옮겨 붙기 마련인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일이 있나? 이런 걱정이 앞설 테고 그와 동시에 나에게 언짢은 게 있나? 화난 게 있나? 그래서 메시지를 일부러 확인하지 않나? 더 나아가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? 라는 생각으로까지 옮겨붙게 됩니다. 그리고 후자의 경우, 즉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가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음엔 지금 답장을 보낼 수 없는 바쁜 상황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이처럼 메시지라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 메시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죠.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읽고도 무시를 했다는 소위 일십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. 먼저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무시당한 게 한 번이 아니라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5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5번 모두 답장이 없었고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인데요. 장 전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적인 관계라도 문자 5번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면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이라며 이건 단순히 사적 문자가 아니라 공적 문제다. 대국민 사과는 사적 대화인데 사적 논의라 답장 안 했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영부인의 대국민 사과는 공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사적 논의라는 이유로 답장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인 것이고요.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5번 문자를 보냈다. 디테일한 논의가 부담스럽다면 논의하겠다 해서 답장할 수 있지 않나라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같은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전날 한동훈 후보의 해명을 다시 반박하는 것인데 한 후보는 어제 22대 총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 정무적 놀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. 직감하셨겠지만 사안의 접근 방식 그리고 해석부터가 완전히 틀리지요. 영부인이 자신의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건 사적인 방식이다. 그래서 답장을 안 했다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입장인 것이고 쟤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사적인 문자가 아니라 공적 문제다라는 것입니다. 우선 이 논란의 포인트와 관련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시각도 저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.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결정들이 꼭 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
라는 사실입니다.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TV나 신문, 언론 등을 통해 보이는 게 정치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. 이런 맥락에서 영부인의 대국민 사과는 분명 공적인 영역에 있습니다. 자, 이건 토를 달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영부인이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. 이게 사적 방식 아니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. 자,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 김건희 여사 본인의 문제였다라는 점입니다.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 윤 대통령이 판단해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으로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 아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고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만약 이런 영부인의 문자가 이번 총선에서 누구누구에게 이번 총선에 누구누구에게 공천을 주시라라던가 나를 비방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자르라 라던가 하는 그런 성격의 문자였다면 이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위원장의 명분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문자 내용은 김건희 여사 본인의 논란을 본인 스스로 사과하겠다는 문자였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무시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일었을 때 결국 김혜경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었죠. 당시 김혜경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장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적 대화들이 오갔을까,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분출했을까, 이 과정에서 당의 관련자들 간의 수많은 만남 그리고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오갔을 것입니다. 그 결과물이 바로 대국민 기자회견이었을 텐데요. 이런 맥락에서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처신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이걸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5번 문자를 보냈다. 디테일한 논의가 부담스럽다면 논의하겠다 해서 답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.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포인트가 있죠. 바로 총선 책임론인데 이에 대해 여당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를 겨냥해 총선 책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.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후보 모두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, 만약 그때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의향을 한 위원장이 받아들였다면 총선 결과가 지금 결과보다는 낫지 않았을까? 즉 한동훈 후보가 정치 초년생이고 자, 이런 정무적 판단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최악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입니다. 제 같은 비판에 한동훈 후보는 두 가지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우선 첫째가 용산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영부인의 자신에 대한 문자는 사적 방식이었다라는 해명입니다. 한 후보는 어제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. 김 여사 가방 이슈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자신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그 이후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의사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 중간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있었던 것이라는 게 한동훈 후보의 주장이었는데요.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본인의 뜻은 공식적 통로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돼 있는 상황이었고 김 여사가 한동훈 자신의 의사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문자의 맥락이라던가 문자가 오간 정확한 시기, 말의 뉘앙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전부 다 드러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단 한동훈 후보의 주장을 토대로만 놓고 보면 영부인이 디올백 논란으로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한동훈 자신의 공적이고 공개적인 권고에 영부인이 문자로 그냥 답을 한 것이면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.
또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통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영부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영부인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. 대국민 사과의 주체가 영부인인데 일단 영부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과의 방식이라던가 시기 등을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대통령실의 공식 통로를 통해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. 쉬운 길이 있었는데 굳이 절차 따져가면서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. 다만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이 논란을 매개체로 한 용산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주장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또 누군가에 의해 공개가 됐는지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딱 의심살만하다 이런 것인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한 차례 일었고 결과적으로 이 논란이 대통령실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만큼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부각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 또 이른바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논란으로 인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.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관찰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.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. 함께해요. 뉴스데일리 베스트.